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제1권의 제1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의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딱딱하게 쓰인 법조항 이런 걸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그 법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담아내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그 지점에서 탐구를 시작합니다. 법의 경계를 넘어서 진짜 정의란 무엇인지 그의 놀라운 통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용한 이 구절, 이게 정말 그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을 꽉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법이 있고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 존재하는 어떤 보편적인 정의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질문이 딱 생기잖아요. 과연 인간이 만든 법이 항상 옳은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가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5단계를 밟아가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단순한 규칙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세상을 더 깊게 보는 지혜에 이르는 그런 여정이 될 겁니다. 기대되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두 종류의 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이죠.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우리가 따르는 법이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이전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규칙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특정법하고 보편법인데요. 특정법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런 법이에요. 대한민국 형법처럼 각 사회가 우리에겐 이런 규칙이 필요해 하면서 스스로 만든 거죠. 반면에 보편법은 좀 달라요. 이걸 자연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국적이나 문화랑 상관없이 그냥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또는 이게 맞는 거지? 하고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본성적인 정의감을 말하는 겁니다. 자, 법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부당한 행동이 과연 누구한테 해를 끼치는지 이걸 한번 따져보죠.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요,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그 피해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든 예시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세요. 간통이나 폭행, 이건 누가 봐도 특정 개인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명백하죠. 근데 병역을 기피하는 행위는 어때요? 누구 한 명 딱 집어서 당신이 피해자야 하긴 어렵지만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흔드는 거니까 이것도 분명히 부정행위라고 본 거예요. 이처럼 부정행위는 한 개인을 향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전체를 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주장의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행동을 범죄로 만드는 결정적인 열쇠, 바로 의도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해져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왔다면 그거 무조건 절도죄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행동과 진짜 범죄 행위 사이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봤어요.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범죄라는 건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고의적인 목적으로 성립된다는 겁니다. 남의 물건을 가져갔더라도 실수로 가져왔거나 아니면 잠깐 빌리려고 했다면 그건 절도가 아니라는 거죠.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악한 의도가 더해질 때 비로소 그 행동이 절도라는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또 생기죠. 아니, 의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왜 법은 그걸 그렇게 세세하게 다루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본질적으로는 어딘가 허술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 이미지가 법의 한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법조항 하나하나에 다 집어넣는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법에다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다 적는다고 해봐요. 칼, 총, 망치. 근데 누가 돌멩이로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법은 항상 위험한 물건처럼 좀 넓은 의미의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바로 거기서 필연적으로 빈틈이 생겨나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 법이 가진 이런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놓은 아주 우아하고도 강력한 해법이 있거든요. 그걸 만나볼 시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형평이라는 개념을 꺼내듭니다. 이게 뭐냐면 딱딱한 법조항을 그대로 적용했더니 오히려 더 불공평한 결과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그 법을 살짝 보완하고 교정해서 진짜 정의를 찾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법의 빈틈을 메워주는 더 높은 차원의 정의, 그런 셈이죠. 그럼 이 형평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걸까요?
단순히 법 어겼네 안 어겼네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인간적인 면을 깊게 들여다보는 거죠. 인간의 약점에는 좀 자비를 베풀고 법을 만든 사람이 원래 무슨 뜻으로 이 법을 만들었을까 그 의도를 생각해보고 또 행동 그 자체보다는 그 행동을 한 사람의 의도가 뭐였는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상처만 생각하지 말고 혹시 내가 받은 은혜는 없었나 돌아보기도 하고 분쟁이 생기면 힘으로 누르기보다는 대화로 풀려고 하고요. 그래서 엄격한 법을 따지는 법원보다는 서로의 사정을 들어주는 중재를 더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글자 뒤에 있는 사람을 보고 결과보다는 동기를 먼저 보는 그런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평의 핵심 목표는 딱 이거예요. 인간의 행동을 공정하게 판단하려면 아주 미묘한 차이를 볼 줄 알아야 하는데 바로 그 눈을 길러주는 거죠.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이게 진짜 악의적인 범죄였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실수였는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운이 나빴던 불행한 사건이었는지를 구별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법의 글자를 따라야 하고 언제 법의 정신을 따라야 하는가? 2000년도 훨씬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던졌던 이 질문이 요즘처럼 인공지능이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시대에 사는 우리한테는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이 오래된 지혜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수많은 윤리적 딜레마 속에서 진짜 정의가 뭘까?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들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